문제 중에서 그래도 제가 경험상 52번 문제는 내신에서 나오면 똑같이 나와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연습을 하세요. 52번 뭐 풀이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문제에서 P에서 시작해서 4가지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원래 왔던 경로를 빼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곱하시면 전체 경우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경우, 뭐 이쪽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오는 경우, 그래서 처음 나간 거에 대해서 2가지씩 제자리로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빼기 4가지랑 2가지 이렇게 하셔서 정답을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노가다로 좀 푸셨더라도 마지막 풀이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3번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하신 분들 풀어드렸어요. 53번은 이 서점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서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서점 가는 방법의 수나 여기에 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방법의 수는 서로 똑같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점의 위치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53번의 문제, 서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 이건 사실상 내가 전화를 요 맨 밑줄에서 받게 되면 서점 그대로 여기네. 근데 실제로 전화를 여기서 받게 되면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서점의 위치를 별로 바꾸시면 앞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하는 방법의 수가 이 2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3번째 줄, 4번째 줄에서 전화 받는 경우에 따라서 서점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중국 수학 내용은 중복조합까지 배우면 사실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뭐 확률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녀석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게 되는데 중복조합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봤으니 어디가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중복조합만 나가야지 하고 나왔거든. 근데 이항 정리까지 하지 않겠니? 그치?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수면을 다 나가고 나서 뭔가 찝찝함? 이걸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나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중복조합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복조합에서 기호도 그렇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중복조합의 기호로 사용되는 NHRF, 여기 식 아시면 한 번씩 쓰시고 얘의 증명과 에 대해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 증명 과정 중에 또 한번 이제 설문조사를 해볼게. 난 이게 제일 와닿는다 혹은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증명.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도 자주 다루어드리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의미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만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의 수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예시에서 제가 이렇게 집합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연스럽게 집합을 이야기하는 건 집합의 원소 중에는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이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해 볼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난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3개를 선택하고 한 번씩 더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골라지는 건 2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1, 1이 동시에 2개 선택된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1, 2, 1, 3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네요. 두 번째 2가 맨 앞에 온 2, 2, 3 마지막에 3, 3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잘 뽑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호로 생각하게 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을 했더니 그게 6가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다 써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집합을 이렇게 바꾼 거야.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6개의 원소인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아줄래? 다 써서? 서진아 부탁해.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내가 하면 푸사로 일주일간 해줄게. 언제 해준다? 우리 서진이 100% 해준다에 10,000원 벌 수 있어. 10,000원 벌 수 있어. 공부하기 싫을 때 딱 좋거든. 그치?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는 내가 풀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2개를 뽑는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숫자에는 플러스 0, 맨 뒤에 있는 숫자에는 플러스 1을 해서 다 바꿔달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1,1은 1,2로 바꿔주고 1,2는 1,3으로 1,3은 1,4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죄다 바꾸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 상황적인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검정색만 보시면 중복 허용했어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치? 같은 걸 뽑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최소의 숫자가 보일 거고요. 최대의 숫자가 보여서 아니 나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은 사실상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각
각각의 순서쌍에다가 0과 1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근데 이 증명의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한계점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1, 2, 3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치? 사람에다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0을 더하고 1을 더하면 달라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준해서 선택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만 생각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서는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해는 제일 빠를 수 있지만 한계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 두 번째. 이 증명에서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 녀석에 대해서 한 써놓고 이 부분이 이해되면 끄덕이시고 안 이해되면 사정없이 이렇게 그어주셔야 돼. A와 B가 정수일 때 A 문장을 읽고 10초에서 15초 기다려볼게. 무슨 개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게 서점에 갔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거든. 목표는 그거였어. 명품 문고에 차도 됐어. 집에 왔는데 침묵의 봄이 없어. 영풍을 가는 순간 다 까먹고 만화책만 한 바가지 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영풍에 갔지? 맞다. 진짜 바로 영풍에 갔었어. 여러분 중에 침묵의 봄 읽어본 사람 있어요? 있겠다. 있다. 오, 달라. 서울대 입학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1위래요. 침묵의 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내용만 알면 되지. 아는 척하면 되잖아. 아니? 환경에 대한 거예요. 진짜 요즘 환경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읽어보세요. 저도 그 1위에서 10위까지 책 중에 그거는 안 읽어서 어제 사러 왔는데 명탐정 코난만 사러 왔어요. 요 빨간색 써드린 글씨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가로 왼쪽 오른쪽을 막아드릴게요. 1번 5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순서쌍으로 쭉 나올 수 있겠죠? 그치? 그 순서쌍과 이 녀석을 뭐로 바꿔요? B 플러스 1로 바꾸어도 어차피 어떤 상황이야? 얘도 하나씩 밀릴 거거든. 6으로. 그러면서 가지수가 서로 똑같아진다가 느껴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2를 위해서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1,1은 여기서 뭐가 같아요? 얘는 1 뽑히면 얘가 1일 때 여기도 1이면 어차피 부등호는 성립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성립하는 모든 원소는 이 부등식을 성립합니다. 대신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A, B가 정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녀석들 가운데 1, A, B, 이걸 말로 해석하면 어떤 식이 나와야 되죠? 5개 중에서 A, B의 값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요?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치? 이건 중복조합인데 이걸 이 원리에 의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첫 번째, 등호가 사라지고 1이 생기고 여기가 6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1과 6 사이에 뭐가 없고 중복되지 않는 두 개를 선택하는 거 맞아요? 오. 그래서 얘가 6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이 둘의 계산은 서로 같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1번과 2번을 봤을 때 자기가 편안한 게 생겨.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생각해봐도 이게 편하지 저거는 좀 이럴 때가 생긴다고.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이 두 개를 알게 되면 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으로 가져가게 되면 난 두 개를 뽑을 건데 1과 3 사이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이게 중복조합에서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허용하는 중복조합.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와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더하면서 얘도 벌려주는 겁니다. 결국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는 조합으로 계산의 경우가 바뀌겠네요. 이 상황을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 중에 고1 과정의 문제 풀이 중에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시면 참 좋은데 이건 이제 1학년 내용에서는 좀 투머치라서 중복조합 아는 것도 투머치인데 이것까지 하면 투머치일 거라서 제가 안 해드리고 넘어가는 녀석이 있거든요. 바로 예제로 꽂아서 들어갈게요. 바로 함수의 개수예요. x라는 정의역이 1, 2, 3, 4, 5 이렇게 가볼까요? 일단 연습으로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런 거는 써있던 거 있었죠.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중복조합을 돌릴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해석적으로 풀어볼까? 몇 개 중에서 여기 이게 안 보이는 숫자가 있는 거죠? 여기 1, 여기 5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나 이런 문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짓이 있었지? 요거에 등호가 하나씩 이렇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1학년 때 풀이로는 페이스를 나누어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서 의미가 뭐였지?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얘가 클 때, 같을 때, 클 때, 클 때, 같을 때, 같을 때, 같을 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풀었었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알려드렸어요? 등호가 있는 녀석을 등호가 없는 녀석으로 바꾸는 방식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풀어볼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게 4가지로 분류하는 거라서 그냥 시키면 4가지로 분류해서 풀 테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도 우리 점검이 필요하니까 4가지로 분류해서 푸시는 분도 생겨야 돼요. 근데 이거 누구를 하기 좀 그러니까 둘 다 풀어보세요. 두 개가 같은지 봅시다.
분류해서도 풀어봐. 그래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과 이게 같다. 그리고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관점으로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분류해서도 풀 수 있으며 분류해서 푸는 쪽으로 풀이집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셔서 과외해야 되는데 아이가 날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려고 가지고 지금 새롭게 알려드린 요령으로는 이 파란색 부등식이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한 번씩 1을 더해줬을 거예요. 여기가 6이 됐을 거거든. 한 번 더 요 등호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얘와 여기 요 이후로만 생각하셔서 요 등호를 깨뜨려 주시면 이쪽이 또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등호가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값을 구하시면 돼서 7 컨비네이션 5 7C2에 해당하는 2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류해서 나와도 21개가 나오는지가 꼭 필요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풀이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이과력이 좀 높아 라고 하면 지금 저는 그럼 어떤 걸 알려드린 거야? 등호가 포함된 부등호를 등호가 없는 부등호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잖아. 반대도 있겠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 얘의 경우의 수는 A, B가 정수일 때 이번에 등호가 있는 상황으로 바꾼다고 하면 상대적일 테니까 이번에 이렇게 빼주면 되겠가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쓰면 뒤에서 이렇게 하려나? A가 있고 B가 3일 때 2랑 2가 들어갔다. 그렇게 되나? 갑자기 헷갈려졌네. 맞겠지? 네가 나보다 이과력이 높으니까 난 지금 이제 마흔이 다 돼가니까 이과력을 잊어버리고 원래는 여기에서 가지고 왔죠. A 플러스 1인 걸로 생각했어요. 제가 A, B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봤는데 등호가 저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시면 이번에는 빼기의 기법을 사용하셔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녀석, 함수에서에도 이런 녀석들이 다 중복 조합으로 풀이되는 기본 형태이다. 그 다음에 증명 세 번째 가겠습니다. 증명 세 번째는
등장을 합니다. 문자로도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가볼게. 제가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와 C라는 문자를 다 더해서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3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 뽑아줄래? 라는 의미예요. 6개 뽑아줄래? 그러면 사실 이런 문자들도 나올 수 있겠죠? A, B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A, B, B, C, C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문자마다 경계에 해당하는 한 개가 추가돼요. 경계에 해당하는 한 개가 추가돼요. 얘가 맨 끝에 왔기 때문에 C가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럼 지금 원래는 나 문자를 몇 개가 필요한데 6개가 필요한데 뜬금없이 몇 개가 늘어났죠? 이 칸막이 덕분에 2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만 듣고 지금 3H6에 대한 상황을 조합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내주세요. 3H 3개 중에서 6개를 뽑는 조합이었습니다. 얘는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2개를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AA, BB, C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녀석은 8개 중에서 어떤 게 뽑힌 거죠? 5번째 거 8개를 안 그렸어. 그리고 어디 거? 맨 끝 이쪽은 AA, 여기는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를 골랐죠? 2개를 골랐죠. 그러면 아까 거랑 좀 다르다. 아까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같았는데 이 녀석 뭐로 바꿀 수 있어서 조합의 대칭성에 의해서 8 컨비네이션 6으로 바꿀 수 있었죠. 혹시라도 아까 이제 이 자리를 맞추지 못하셨던 분들도 n에서 R-1개가 더 추가되면서 그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조합의 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얘도 조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없던 거를 있게 만드는 거라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래서 칸막이를 이용한 이 증명이 제일 첫 번째 중복 조합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은 굳이 이 첫 번째 증명을 먼저 가지고 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A랑 B랑 C랑 총 6개요? 네, 총 6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뜻으로 이런 걸 발견해 주시면 돼요. A, B, C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처럼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의미 아닌 정수해 따위를 써서 중복조합의 가장 메인 테마 방정식의 해가 의미 아닌 정수해다 아무런 가공 없이 중복조합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공하지 않고 써야 되는 그 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조금씩 가공을 해서 더 편한 시를 유도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런 예시도 가지고 갔던 것 같죠. 이 A라는 애를 과일을 딸기 얘는 망고 다 비싼 과일을 썼어요. 그래서 상상으로는 심부름 가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과일을 딱 6개 사와야 되는데 엄마가 사과, 딸기, 망고 중에 사올래? 이렇게만 해준 거예요. 굳이 사과를 하나도 사지 않아도 좋아. 딸기도 하나도 사지 않고 네가 뭐 망고가 좋고 돈이 엄청 많으면 망고만 사오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라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3개 중에서 6개를 채우기 위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기호가 나오는 순간 더하고 1을 빼셔서 8 컴비네이션 6 이 호환 관계가 자꾸 먹히시면 됩니다. 방정식에는 의미 아닌 정수해여야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증명사는 그 뭐지? 2020년도 그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도 이 아이디어는 대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아까 우리 등장했던 문자를 이번에는 X와 Y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풀 필요는 없으니까 4라고 해볼까요? 우린 이걸 지금 경우의 수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야?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다. 5 컴비네이션 2, 10이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또 다른 상황으로 바꿔줄 텐데 이번에는 최단 경로의 수로 바꿔줄 거예요. 숙제 해오시면서 최단 경로의 수가 조합의 계산을 좀 품고 있는 걸 보셨을 테니까 여기에서도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첫 번째, 여기가 X가 선택할 수 있는 수들이 있는 6개. X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인데 1, 2, 3, 4. 더 많이 그렸네. Y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얼마예요? 1, 2, 3, 4. 맞아요. 근데 최단 경로의 수의 원칙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방향성이 이렇게만 움직이게 되죠? 그 까닭 때문에 Y는 X보다 뭐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작은 아래쪽 칸막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숫자도 한번 써볼게. 1, 2, 3. 최단 경로 아무거나 이렇게 가볼까? 예를 들어 야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1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X와 Y는 얼마와 얼마가 선택된 거예요? 2와 3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요 A라는 점에서 요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5팩을 6팩과 3팩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조합으로 OC2 또는 OC3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문자가 한 개 더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X, Y, Z. 이거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3개를 선택해야 되고 이번엔 이렇게 3줄이 생기겠죠? 이건 뭐죠? 1, 2, 3, 4, 5, 6. 이 점에서 수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에서 하나를 이렇게 택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X, Y, Z에 대한 순서상들이 하나씩 결정될 수 있다. 이번에는 세로줄 5개, 가로줄 3개. 그래서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조합으로 쓸 건지 8팩을 3팩과 5팩으로 나눌 건지 실질적으로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할 건지 그러면서 사실상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들 가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투척되고 있는 녀석들은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급 효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대학 가셔서도 서울대 빼고는 통계학은 혹은 이런 계통들은 들을만 할 거거든요. 서울대는 가시면 신중하셔야 돼요. 전공 수업인 경우들은 굉장히 똘똘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듣기 때문에 상대평가인 경우는 낙지를 받을 수 있어요. 낙지를. 걔네들은 생각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거 보면 그냥 나와. 이빨 이렇게 진짜 짜증이 확 나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과들은 통계학은 문이과가 다 같이 듣기 때문에 이과에서 들으시면 다 유리한 상황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느낌이 오는 거.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해내는 건 저는 1번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문제를 풀이하실 때에는 3번에 대한 증명 꼭 필요. 3번에 대한 이 방정식의 해가 왜 중복조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일 많은 문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준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20분